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진짜 핫했던 종목 알테오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너무 유명한 종목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그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있고, 또 오늘 영상은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아주 간단히 이 기업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급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주가 현황이 이래요. 이번 한 9영업일 동안 35%가 빠졌는데, 그 금액으로 치면은 시총이 한 9조 가까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단기간에 쉴 새 없이 구조가 빠진 거는 좀 이상한 움직임이긴 하죠. 이 회사를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려면 일단 요 단어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제형이랑 IV 제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도대체 뭔데 보면은 이 정맥 주사, 약을 투여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저희가 병원 가서 혈관에 바로 그 약을 투여하는 거죠. 이 정맥 주사를 IV 제형이라고 하고, 이 당뇨병 환자들처럼 그냥 살에 꼽아가지고 피하에 꼽아서 넣는 주사를 피하 주사 SC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V 제형은 장점이 바로 혈관에 정맥에 꼽아버리니까 약물이 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의약품은 대부분 이 IV 제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단점은 이거 저희가 집에서 혼자 못 꼽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관리를 받으면서 투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항암제의 경우는 뭐 한두 시간짜리도 있지만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투여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들에게 불편하고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에 반해 이제 이 SC제형 피하 주사는 장점이 배나 허벅지 등에 그냥 바로 꼽아서 주사를 하면 돼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고, 병원은 환자가 금방금방 투약하고 나가니까 환자 회전성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투약. 다만 이 약물 흡수가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혈관에 꼽는 IV 제형보다는 빠르지 않고, 그래서 작용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SC 제형이 항암제에 적용이 되면서 혁명에 이은 진화라는 평가가 많은데, IV 제형으로 투약하던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투약하면 어쨌든 간편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환자의 접근성도 높아지고 제약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C 제형 임상을 할 때는 IV 제형과 성능이 동일하게만 나오면은 그건 임상 성공이에요. 이게 성능이 동등할 뿐더러 지금 이 진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빅팜들이죠. 이제 존슨앤존슨, 로슈, BMS의 대표적인 항암제들을 피하 주사로 전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 일단 생존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오히려 좋아져. 간편하게 투약하려고 제형을 바꿨는데 오히려 생존율도 조금씩 올라가네. 그 다음에 ORR, 객관적 반응률도 올라가요. 뭐야, 이거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부작용도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하나의 새로운 그 물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SC 제형으로의 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알테오젠이 뭐 하는 회사인지 보시면 돼요. 이 알테오젠이 바로 이 IV 제형에서 이 제형으로 약을 변환해주는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생성된 물질이 이 LT-B4라는 제형이고요. 요걸 이제 빅팜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항암제랑 이 물질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투약을 하면은 요거 SC 제형으로 투약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위에서 SC로 변환해주는 기술은 전 세계에 딱 2개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 한국의 알테오젠이라는 회사. 굉장한 기술이죠. 알테오젠이 이제 그래서 너네 그 기술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고 기대 매출이 어떻게 되는데 보면은 이 외에도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가시적인 파이프라인만 대표적으로 5개 가져온 겁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가장 지금 가시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머크의 키투르다 제품의 기술 이전한 그 건이죠. 그래서 이 키투르다는 특징이 글로벌에서 의약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에요. 전체 1위예요. 전체 1위. 모든 약을 통틀어서 현재
연에 한 35조 정도가 팔리고 있고 이게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항암제인데. 그래서 피크 매출도 40조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약을 알테오젠의 이 기술을 더해서 요게 지금 V 제형으로 팔리고 있는데 C 제형으로 바꾸는 지금 건인 거죠. 이제 알테오젠이랑은.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기술 이전료가 26년, 27년 2년에 걸쳐서 1.5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7,500억씩 2년에 걸쳐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로열티는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대개 4%에서 5%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4%로 가정을 할게요. 로열티가 이익의 4%도 아니고 매출의 4%입니다. 그러니까 연에 한 27년부터는 1.4조씩 찍힐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다이치 산쿄라는 글로벌 빅팜, 일본의 글로벌 빅팜인데 이 회사랑도 라이센스 아웃한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에너투라는 약을 파는 회사고 이중항체, 그러니까 뭔가 약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DC 의약품 중에 글로벌 판매 1위 하는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ADC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 1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지금 현재는 3.5조 정도 팔리고 있는데 성장을 거의 70%, 80%씩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피크 매출을 한 30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요거랑 한 계약도 지금 30년 기준으로 이거 예상하기에 마일스톤 3천억에 로열티는 보시면은 뭐 피크 매출이 30조니까 여기에 4% 곱하면은 로열티가 나오겠죠. 그래서 로열티가 이 정도씩 받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도즈라는 그 글로벌 빅팜에 또 라이센스 아웃 한 게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약들의 복제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오리지널 약들 중에 한 4-5개 정도는 바이오시밀러로 이렇게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약들이 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미정이고 마일스톤 로열티도 미정이지만 이 약들이 만약 공개가 되고 나면 그 매출에 4% 곱한 게 로열티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노피 역시 이것도 이제 글로벌 11위 하는 빅팜이죠. 사실 이 계약은 지금 상대 회사가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근데 이제 내용이 오고 가는 걸 보면은 사실 그 다 사노피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연간 판매액 $150 이상인 제품을 지금 애로를 했어요. $150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20조짜리에 또 로열티 4%하면 뭐 한 8, 9천억 되겠죠. 그 정도 파이프라인도 요즘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 상대 회사도 안 밝혀져 있고 제품도 안 밝혀져 있는 회사들이 5곳 글로벌 빅팜 중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랑도 MTA 계약을 체결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TA 계약이라는 거는 뭔가 라이센스 아웃 하기 전에 너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이전 해오고 싶어 아니면은 뭐 연구 개발 해오고 싶어 라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물질을 정보 전달하는 목적으로 애로 전에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클래스가 이미 국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클래스는 한참 넘어 있는 거의 뭐 천상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얘네가 클래스가 보통 바이오 기업들보다 더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면은 일반 약들은 임상 끝나면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기존 약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장에 침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보험사들한테 리베이트 하면서 경쟁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알테오젠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얘네 BM은 그냥 이 빅팜들한테 애로만 하면은 빅팜들이 이 기술을 자기네 약에 적용해서 알아서 임상을 하고 승인 받아낸 다음에 본인들 약을 이제 SC 제형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글로벌 1등이나 탑티어 판매 의약품들 매출의 4-5%를 로열티로 받아내는 거죠. 이런 바이오 회사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없고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IV 제형의 약들이 SC 제형으로 가는 지금 뭔가 큰 바람이 불고 있고 거기에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써서 SC 제형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 크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앞으로도 저는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해요. 숫자로 보면은 이제 26년이나 27년부터는 1.5조의 이제 마일스톤이 캐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27, 8년부터는 매년 뭐 1조 이상의 로열티가 발생하는 기업이 알테오젠이에요. 그쵸. 로열티라는 게 그러니까 변동비가 없이
발생되는 수익이잖아요. 변동비가 없죠. 그냥 상대 회사가 판매하는 약의 매출의 4%, 5%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순이익이에요. 그냥 캐시로 그냥 꽂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알테오제는 자료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거의 뭐 담당 일진 수준으로 옛날부터 커버를 해가지고 자세한 자료들을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엄민용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2, 3년 내 가시적인 매출도 알테오제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성장성 자체가 일단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일단 알테오제는 특허 만료 기간이 넉넉해요. 앞으로 한 19년 동안은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글로벌 흐름들을 보면은 빅파마들은 지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일단 자기네들 약들이 특허가 끝나면 수많은 복제약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시점부터 바로 매출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나거든요. 왜냐면 복제약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SC 제형으로 변환할 니즈가 있고 그 다음에 SC 제형으로 변환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환자의 접근성이 편해지죠. 투여하기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약의 확장성도 늘리기 위해서도 요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제형으로 변환할 니즈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머크는 면역 항암제 분야의 1위 제품 키투르다를 가지고 있죠. 아까 그 다이치 산교는 항암제 쪽에서 1위 약품인 에너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1위 의약품들이 지금 이미 벌써 발맞춰서 SC 제형으로 변환을 해가고 있는데 후발 기업들은 이 분야의 신약 개발을 하는 후발 기업들 또는 이 기업들의 특허가 끝나면은 이제 침투를 하려고 하는 바이오 복제약들의 이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애초부터 IV 제형이 아닌 SC 제형으로 뒤따라가겠죠. 1위 약품들의 움직임을.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알테오젠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복제약들 만드는 수많은 회사들도 이제 다 알테오젠을 찾아오겠죠.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지금 비싼가 한번 보시면은 머크와의 계약만 고려해 볼게요. 26, 7년 걸쳐서 1.5조의 마일스톤 들어오죠. 그 다음에 27, 8년부터는 매년 1조 이상의 로열티가 발생합니다. 현 주가 만약 PER 계산할 때 요거 마일스톤 제외하고 그냥 로열티만 생각을 할게요. 요것도 1.5조씩 들어오는데 5%씩 받는다고 치면 더 들어오지만 일단 그냥 1조라고 칠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주가가 퍼가 한 15 정도 돼요. 순이익 1조가. 그러면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 아직 매출 안 나오는 신약 개발 기업들은 다 제끼고 실제 매출이 나오는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텍, 바이오팜 회사들만 보면은 삼바가 지금 65입니다. 셀트리온은 186이에요. SK 바이오팜 220입니다. ST팜 73이에요. 근데 지금 요 밸류는 머크 말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권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머크 건 말고도 대충 계산을 해볼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요거 지금 로열티 1.4조였죠. 다이치 산교 1조였죠. 그 다음에 산도즈 제낄게요. 글로벌 빅파마들도 그냥 제끼고 생각할게요. 이미 지금 추정되는 정보가 나와 있는 것들만 조합을 해볼게요. 산오피로 추정되는 건 연매출 21조죠. 대충 1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3.4조 로열티를 받는 기업입니다. 3.4조 받으면 현 주가는 PER 4 정도 되는 밸류죠. 이게 지금 비싼 밸류에이션인지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죠. 그 수익의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리스크 없이 따박따박 꽂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이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비용은 다 빅팜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임상하고 알아서 바꿔주고 제형을 알아서 매출을 올려주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비용 들 게 없죠.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야,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왜냐면은 올해 지금 1년 동안 10배 올랐잖냐. 10배 올랐는데 지금 겨우 요만큼 조정받는 거 가지고 이거를 지금 들어가라고. 이거 121선도 깨가지고 밑에 이제 지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요 부분만 지금 요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요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아직도 한참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작년에 괜히 10배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지난 1년 전까지는 머크가 키투르다를 SC 제형으로 바꿔서 임상을 해가지고 이제 비열등성을 입증을 해야 요 약을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임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이제 불확실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아니 그 머크가 임상 실패하면 어떨 건데? SC 제형이 IV 제형보다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판매를 못하게 되면은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로열티 금액, 마일스톤 금액 다 거의 미정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1년간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됐고 알테오젠이 미래에 맞이할 캐시플로우가 명확해지니까 이제 그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지금 작년에 그 가치를 급격하게 반영을 하면서 지금 10배가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머크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머크가 에로를 반환한 리스크도 없고 모든 불확실성이 거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7배 오른 가격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이번 노이즈가. 그럼 이거를 진입 시점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바이오 시즌오프 하나보다 끝났다. 이 회사는 대시세 한번 분출하고 끝난 회사다 라고 볼 건지 한번 각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번에 이런 급락이 나왔는지 보면 일단 특허 노이즈랑 RCPS 노이즈가 있었어요. 제가 일단 이거는 진짜 얘기할 가치도 없어서 일단 요것만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35%가 빠졌어요. 최단기간 내에. 기적의 항암제, 특허 분쟁, 미국에서 특허 암초 부닥친 K바이오, 알테오젠 특허권 분쟁설. 이게 뭐냐? 요 두 기사가 메인인데 이렇게 났어요. 지금 미 제약사 머크입니다. 머크가 알테오젠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특허 문제가 뭔가 발생하려면은 전 세계에 지금 이 기술이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특허 분쟁설이 나오려면은 2013년부터 상업화를 시작한 할로자임이 알테오젠한테 특허 소송을 걸거나 그래서 머크한테 특허 소송을 걸면은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머크가 할로자임에 오히려 무효 심판 청구를 한 거거든요. 일단 요 기사가 일단 하나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 기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19일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에 사용된 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할로자임의 엠다제, 할로자임의 이거는 이제 SC제형 변환 기술입니다.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조합이 되면서 거의 환상의 급락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가 이제 요 기사인데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조합해서 제가 간단히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22일 국제 특허 심판 및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머크는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대한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이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이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제3자가 해당 특허의 무효를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어로 따지면 이의신청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 사실 특허 소송도 아니에요. 그냥 할로자임이 엠다제를 특허를 냈는데 머크가 그걸 보고 특허청에 얘네가 저런 특허 냈는데 이 특허 좀 이상하다. 특허 무효해달라 라고 특허청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의제기 정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머크의 소송 대상인 할로자임의 이 기술은 할로자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여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포괄적 특허다. 그래서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할로자임의 이 인핸즈 물질의 특허가 이게 이제 2013년에 처음 등록된 특허거든요. 이 특허가 미국에서 지금 27년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이 얘네는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이 기술이. 근데 이 기술을 조금 바꿔가지고 효소를 뭔가 변경하는 방식인 엠다제 형태로 좀 변형해서 새로운 특허를 낸 거고 특허 기간을 요거를 34년까지 늘렸대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머크가 특허 취소 청구를 낸 거죠. 그래서 특허 취소 심판 제기 내용은 이래요. 잘 저희가 특허 전문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리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일단 기사에 나온 수준만 간단하게 저희 수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제기 내용 1번은 이 할로자임이 광범위한 특허를 청구해서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이나 검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 기술적인 구체성과 합리성에 결여됐다. 그러니까 요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네 말 같지도 않은 그냥 하나를 발견해 놓고 그거 관련된 거를 1000개, 10,000개를 지금 관련된 부분을 특허를 내놨다. 어차피 그거 사람이 연구도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 양이다. 근데 요거를 다 특허를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좀 불합리하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특허에 청구된 이러이러한 변이 단백질은 구조나 특성이 명세서만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예시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네 청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명세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서에는 뭐 이런 단백질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마지막에 특허 청구한 거 보니까 목록에는 요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특허가 지금 미래에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단백질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특허 및 기술로 명백성이 입증된다.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게 명백성이 인정이 되면 특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지식, 기술로부터 그냥 상식적으로 명백하게 도출이 가능한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공공재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는 거는 특허 등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특허 취소 심판을 머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반응은 지금 혹시 모를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크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으로 이거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키투르다는 연매출 40조짜리 약이죠. 근데 특허 만료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크 입장에서는 이 키투르다 매출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명운이 걸린 약이에요. 요 약이 지금 특허 만료되는데 방어를 못하면 이제 회사는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면서 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한 SC 제형 키투르다를 임상을 해온 거고, 그걸 이제 내년에 승인받아서 26년부터 이제 기존의 IV 제형을 요걸로 전환해서 판매를 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괜히 그때 가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 들어와서 런칭에 방해라도 받으면 귀찮아지니까, 이거 사실 소송이라는 게 질 거 알면서도 끈질기게 거는 게 특허 소송이거든요. 계속 끌면서 1년, 저도 항소해서 2년, 3년, 10년까지. 그러면 그 안에 머크는 진짜 더러워서라도 로열티를 주겠죠. 아니, 우리 연에 40조짜리 팔 수 있는 걸 얘네 특허 소송에 걸려가지고 못 팔게 되면은 그 손해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지저분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요 대응에 나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신청은 1년 이내에 심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머크가 키투르다 SC 제형을 판매하기 전에 요 결과가 이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의 런칭 전에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머크가 이런 전략을 취했다는 거죠. 글로벌 4위의 빅팜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방구석에서 그걸 맞다 틀리다 논할 가치가 없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 노이즈에 대해서 업계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자사 플랫폼 기술이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회사 특허 책임자인 전태현 부사장은, 이분은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고, 우리 플랫폼은 경쟁사 대비 특허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 머크, 다이치 산쿄 등이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 전에 요거의 특허 문제를 다국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왔겠죠. 그리고 여기서 머크가 한 거랑 똑같은 말을 하죠. 할로자임이 신청한 엠다제 특허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머크랑 알테오젠 간에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쟤네 특허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머크와의 기존 계약도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키투르다 정맥주사 제형 특허가 28년에 만료되는데 지금 와서 정말 만에 하나 지금 와서 다시 개발하려면 5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임상이 5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머크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할로자임의 기술을 선택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머크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이제 머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알테오젠을 이번 급락이 막차 탈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는 일단 노이즈가 이렇게 생겼을 때 주식 투자라는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본인이 만약에 특허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투자자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황을 잘 파악해보고 뭔가 상식적으로 사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노이즈의 내용이 함몰이 되는 순간 전문가도 아닌데 아무리 단기간 내에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고 해봤자 어차피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에요. 역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메지온의 유산이기도 하죠. 저희가 메지온에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2019년에 임상 실패하고 지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지온 주주들은 저를 포함해서 방구석 의사 빙의해가지고 이거 지표가 임상이 실패하긴 했는데 1차 지표보다 사실은 2차 지표가 더 좋은 지표야. 이게 과학적 발견이야. 이거는 승인될 거야. 라고 상식적인 사고에 입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지온 주가는 이 꼴이 나면서 이 인고의 시간을 다시 겪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뭐든지 상식에 입각해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이제 사고를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일단 1번 머크가 2020년에 처음에 알테오젠한테 이 기술을 라이센스 인해가는데 특허 검토를 안 했을까요? 이게 지금 다양한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경쟁자 하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특허 검토만 하면은 되는 약인데 그때 검토를 안 하고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 안 했다고 쳐 그냥. 근데 지금 4년 동안 임상을 계속 하면서 계약금도 올려주고 마일스톤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독점 계약 형태로 계약도 더 강화하고 알테오젠이랑 이렇게 계약을 강화했는데 지난 4년 동안도 특허 검토를 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약을 강화해 왔을까? 2번 다이치 산쿄랑 사노피, 산도즈도 똑같아요. 요 세 개 빅팜에서도 머크처럼 특허 부분 검토 안 하고 애로 계약했을까? 그리고 3번 더 나아가서 지금도 애로 협상 중인 MTA 계약만 체결한 글로벌 빅파마 다여섯 곳 얘네들도 특허 부분 검토 안 하고 계약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밝혀진 3개 빅파마 플러스 안 밝혀진 다여섯 곳의 빅파마 그러니까 총 8, 9곳의 빅파마들이 할로제임 제외하고 얘네들은 다 바보라서 이 특허를 검토를 안 하고 알테오젠이랑 요 계약을 했다라고 그럴 확률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 알테오젠도 글로벌 유명 특허 소송 로펌 3곳에서 요거 검토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특허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아서 이미 지금 미국 특허청에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요것도 1, 2, 3번의 부연인데 글로벌 빅파마들은 자체적으로만 검토를 했겠습니까? 얘네도 분명히 글로벌 특허 로펌에 자문 주고 검토 받았겠죠. 근데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진행을 시켰겠죠. 그럼 얘네가 검토받은 로펌들도 놓친 걸까? 그러니까 이 특허가 만약에 알테오젠한테 문제가 되려면 빅팜들 다 놓치고 빅팜들이 자문받은 로펌들도 다 놓치고 알테오젠이 검토받은 로펌들도 다 놓쳤는데 유일하게 할로자에만 요거 문제 있네 우리가 밝혀냈다 요 확률인데 요 확률을 사실 회사에서는 0.01%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과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100%는 없다라는 뜻에서 요건 사실 불가능하죠. 정황적으로는 저희는 특허 변호사가 아니니까 정황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황적으로 또 지금 이분이 알테오젠의 2대 주주거든요. 20% 급락이 나왔던 첫 번째 날 바로 장내매수 200억 때려버렸습니다. 진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노이즈가 꼈을 때 이렇게 200억씩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장내 매수도 이루어졌죠. 1, 20억도 아니고 200억이죠. 그러니까 총평은 이번 노이즈는 불확실성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지 이번에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랐었고 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핑계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수급이 언제까지 빠져나가 있을 거냐? 다음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으면은 뭐 빠져나간 수급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알테오젠 타임라인이 당장 내년 초에 머크 임상 3상 결과 세부 데이터까지 나오고 FDA 허가 신청 들어가고 25년 말부터는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MTA 계약한 다여섯 곳의 그 빅팜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추가 회로가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덤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길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